불편한 자세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책장을 넘기는 것은 어쩌면 매일 아침 비슷하게 일렁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 읽는 대도시의 게이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즌 1, 2는 공개 적용. 공차는 게이들이 하나의 코너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 코너로 이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지. 지금은 책 보는 게이들. 책 그래서 제가 독서 가이즈라고 독서 게이즈, 뭐 독서 가이즈 이런 식으로 코너를 잡아봤고 시즌 3는 그래서 좀 1, 2 때 너무 저희가 교양 까라로 가서 아니 교양이 너무 없어서 막 뭐 종로가 좋냐 이태원이 좋냐 뭐 잔바람이 어디까지냐 뭐 이런 좀 이제 뜨거운 토론을 했다면은 시즌 3는 또 이제 게이들만이 할 수 있는 또 시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는데 니네 동성애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물론 이성애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치. 동성애랑 이성애를 어느 정도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민의식을 느끼면서 자부심인가요? 그렇게 좀 책이나 뭐 영화나 그런 컨텐츠들을 리뷰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코너를 많이 만들었어요. 무려 3개입니다. 독서 가이즈가 있고 독서. TV 가이즈, TV. 해피 가이즈. 해피는 뭐예요? 해피 가이즈는 이제 여행 그거예요. 그것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미식도 있고, 미식 여행. 호모들이 이렇게 소비를 좋아해. 소비. 소비. 뭐 영수증 컨텐츠 한때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싶다는 사람도 5명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자기 뭐 산 거 얘기해주고 맥시멀 리스트. 근데 사실 주변에 저도 많아요. 예.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제 지인 형은 부동산 공부를 시키세요. 네가 아무리 결혼을 안 해도 너가 집 할 건 신혼부부야. 그럼 공부해야지. 그래서 주식 코인 하지 말고 막 이런 부동산을 해라. 네, 이런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교양 있는 코너가 독서 가이즈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이거 간단. 저는 건대 사는 덱시입니다. 호스트고요. 네. 저는 경기도로 선교입니다. 저 영등포 사는 민구입니다. 저도 경기도 사는 탐홍입니다. 좀 모르셨어요? 서울이랑 가까운 경기도긴 해요. 저도 서울 바로 옆에 있는. 헷갈렸어. 서울이죠. 하여튼 네. 목소리가 비슷해도 자주 듣다 보시면은 구분이 되실 겁니다. 패널이 많기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 선규님부터 그냥 뭐 근황겸 네, 책에 대한 가볍게 일단 책 얘기를 하자면 네. 사랑의 기술. 저는 이제 20대 때 이 책을 처음 읽어봤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냥 크게 엄청 좋다 뭐 엄청 나쁘다 이건 아니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민구님이 민구님 아니고 탐홍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사랑을 감정이 아니야. 받는 게 아니야. 그렇죠. 행동하는 거야, 주는 거야. 약간 좀 나름대로 그런 메시지 자체는 좋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이제 2번째로 읽은 거죠. 읽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문맥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철학서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 쌓이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홀렸다. 많이 홀렸다. 사랑의 기술 하니까 사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2,500만 부가 팔린 역대급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철학책인데 철학책이 2,500만 부가 팔릴 수가 있나?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거는 제목의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야 읽어보니까 이 책은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윤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실 주구장창 뭔가 남녀 간의 사랑을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혹은 약간 배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야 그거를 사랑이라고 잘못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 본질적으로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연애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저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 저거라는 거를 윤리라고 바꿔 부르면 되게 우리가 지금 현대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걸 굳이 꼭 사랑이라고 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은 뭔가 셀링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이거를 만약에 사랑의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기술이라고 썼으면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겠죠. 그쵸. 보지 않았겠죠. 보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의 기술 했을 때 이제 막 20대 대학생들이 막 엄청나게 열광을 했던.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판매용 전략일 수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지금 좀 읽었다 일단은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방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책이 사실은 책보다 위대한 게 출판사 같아요. 카피라이터의 제목, 사업이야. 맞아요. 출판 사업의 꽃은 제목이다. 실제로 그 도둑맞은 집중력을 이제 표절한 사태도 있었고 그 얇은 그 기다란 폰트랑 그 책 그 컨셉을 책 표지 컨셉을 진짜요? 막 표절도 하고 그 뭐 나미야 자파점인가 그런 어떤 편의점이나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도 다 우라카이 하죠. 일러스트 사파를 따라 한다거나 그게 이제 저작권이 또 적용이 돼서 막 소송도 하고 그랬구나. 사실 책은 점점 안 읽는 시대인데 출판은 또 잘 되는 것 같아. 막 뭐 필사는 또 막 유행이라 그러고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긴 해. 20대면은 혹시 얼마나 한 10여 1N 전.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 10대 때 읽었던 책인데 맞아요. 지금 다시 읽어보면 또 느낌이 너무 달라서 그런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10대 때 책을 너무 많이 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댄 브라운 막 무슨 다비치 코드 이런 거밖에 안 읽어서 그래 그거 읽은 게 어디예요? 그것도 지금 읽으면은 그 고유 명사들이 이제 조금 아는 게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 제가 책 읽는 포인트도 그 고유 명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선규님 글의 특징 제가 되게 부러운 거는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표현인데 철학사적 지식이 쌓이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철학사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되는 게 일단 부럽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 그래도 탁탁 느꼈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준비를 하신 게 정말 너무 놀라워 감사했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야 또 고유 명사를 가지고 저는 이걸 저는 이제 블록화라 그러거든 제식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블록으로 머리에 저장이 돼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치 요리사들이 재료 손질한 거 막 쓰듯이. 맞아요. 좀 저도 그래서 책이나 뭐 이런 글쓰기의 목적은 결국에는 블록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인출이 돼야 돼 지식이 결국에는 그냥 읽고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써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저희가 또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그 철학책을 공부하다기보단 철학사를 좀 공부하고 싶은 그래서 책을 좀 봐둔 게 있어가지고 철학 유튜브도 보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선규님이 진행하는 철학사 코너를 은근슬쩍 제가 가스라이팅해서 차릴 겁니다. 네, 하여튼 되게 일단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좋아요. 저는 나쁜 버릇이라고. 너무 좋은데? 저는 좀 나쁜 버릇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네.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든지 아. 그게 아니 일종의 추리의 영역이잖아요. 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잖아. 이 새끼 이딴 단어를 써? 그럼 얘 거 맞니? 그치 얘를 읽은 거야. 네. 얘한테 영향 받았겠네. 뭐 이런 생각. 그치. 근데 수능 윤리 문제도 그렇게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 어떤 특정 키워드 계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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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키워드를 보고 이 새끼 뭐네? 그치. 뭐 노자, 공자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있죠. 그거를 너무 냄새가 있죠. 잘하시는 게 좀 부러워서 역시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철학자가 사랑의 기술을 이러니까 얼마나 구미가 담겨. 맞아. 그 약간 그 전 세계 고대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은 사업이 그 성산업이라고. 이것도 일종의 성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의 기술 출판도? 묻어가긴 그쵸 묻어간 것 같아요. 저 포르노는 아니지만.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묻어간 것 같아요. 나는 성산업이라고 보는데. 묻어갔다고 생각. 솔직히 사랑의 기술 왜 골랐겠어 사람들이. 그치. 따먹으려고 사는 거야. 꼬시려고. 어떻게든 따먹어서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하고 일단 이 책을 골랐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알파메이드를 안 볼걸? 네, 안 보지. 보통의 베타 감마 그쵸, 너드들이나 그쵸, 있지. 그쵸, 그게 그쵸. 2,500만 부가 팔리지. 그쵸. 알파들은 안 보지 이런 책. 그쵸. 좀 씁쓸한. 너무 공감돼. 너무 씁쓸한. 그렇죠.
아 잘생기고 잘 팔렸으면은 무슨 사랑의 기술이 어딨어 사랑의 이지를 기술. 공감도 아, 못해. 나도. 맞아.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이 그 뭐지 하버드 대학교 같은 그런 이제 좀 이거 뭐라 그러죠? 그런 대학교 미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대학교 유명한, 네. 그런 대학교의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만 하는 찐따들 느낌. 그러니까 베타도 감마야. 너드 감마 너드 남들. 그 사랑을 배워야겠는데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책을 찾았겠죠 아마. 그쵸. 음. 하여튼 그리고 우리 그 민구님 뭐 근한 겸 이제 책에 대한 혹시 세 번째 해도 되나요? 좋아요. 왜냐면은 그 민구님이 정신 없습니다. 그 우리 책 선정을 하자마자 바로 며칠 있다 카톡이 왔어. 책 너무 좋다고. 아 진짜? 바로 사서 보셨나봐. 그럼 타몽이부터. 타몽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 백신님 오랜만입니다. 저의 파켓 옹지라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 하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었고요. 저는 책 사실 사랑의 기술 뭐 서점 가면은 맨날 매대 위에 올라져 있는 책이어가지고 한번 좀 읽어볼까 하다가 좀 기회가 돼서 읽어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랑의 기술 읽고 나서 좀 이렇게 그냥 연애 감정에 치우쳐진 걸로 보지 않고 뭔가 좀 계속 뭔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기술로서 뭔가 그 행동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본 그 저자의 처음에 딱 읽으면서 좀 그걸 느꼈고, 그 제가 뭐 서평에도 썼는데 뭐 사랑을 조금 능동적 행위로 규정해서 단순한 이제 감정적 결합이 아닌 그런 걸로 봤다는 그 관점 자체가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고, 처음에 뭐 지금 근대에 와서는 뭔가 되게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그런 마케팅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면은 사랑의 기술에서는 좀 그게 아니라 좀 또 약간 좀 보편적 사랑 같은 느낌으로 다룬 그 책이라서 좀 나한테는 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안 좋았던 점도 있고 그런 거는 좀 차차 얘기하면서 얘기해보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의 이제 구성이 1부는 이제 북토크고요. 2부가 글토크예요. 책에 대한 서평은 북토크 때 좀 얘기를 나누고 2부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발제라든지 좀 느꼈던 글점들을 이제 좀 거의 보니까 다 1000자를 넘게 쓰셨더라고요. 400자 너무 짧아요. 사실 1000자가 어려워 제일. 400자가 제일 어렵고 400자가 어렵죠. 거의 예술의 영역이라서 하여튼 그래서 글 제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부가 탐나시면은 참여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해 주세요. 네,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한 번 더 해보고요. 제 개인 오픈톡을 열어둘 테니까 게이만 참여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하죠? 좀 편한 이제 흔한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야지. 게이들이 마냥 출몰하는 진영을 합쳐서 말하시오. 좋아. 근데 두 지역을. 요즘에는 다 많이 퍼져가지고 다 알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똘똘이 형 때문에. 똘똘이 맞아. 똘똘이 형이 누구예요? 뭐예요? 김똘똘 유튜브 아, 콘텐츠가 돼서 아. 근데 그래도 모를 거야. 그거를 여자들이 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보석함. 여자들이 더 많이 볼걸요? 네. 네, 실제로. 왜냐면은 이 문화 콘텐츠 선두주자가 호모들이거든. 맞아. 진짜. 요즘 굉장히 또 메인스트림 올라와가지고 뭐 기갈이란 단어도 막 그냥 유튜브 다 알아. 네, 다 알아. 유튜브에 다 알아. 제목으로 박혀 있다. 그냥 가끔 나는 솔로 갤러리를 가끔 보는데 키가를 써. 끼소리 넣었어. 우리 심지어. 건데.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종삼도 내가 모르고 썼다가 종삼 호모들이 쓰는 거라고. 맞아. 종로 삼가라 그래야지. 맞지. 종삼 어디세요? 이랬다가 일반 형들한테 좀 그걸 이제 올렸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서 우리 준비가 되셨나요? 저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드렸는데 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였어 이게. 생색내는 거예요. 빌드업 장난 아니다. 제가 저 완독을 못하고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갔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제 뭐 약간
합의를 추구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가학성 음란증하고 그 이제 그 약간 내가 이제 마조이스트처럼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음란증이 나오잖아요. 책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SM을 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저거를 이제 추구할까라는 이제 항상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좀 그거를 좀 그냥 서로 동화된다는 거기서 이제 동화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이해 폭이 넓어졌다 약간 그런 거랑 또 이제 사랑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약간 좀 몰입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현실의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쟤 왜 저래 했을 때 네. 외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의 어떤 번뇌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외로움이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쟤 왜 저래 외로워서 그래가 이게 되게 큰 진리처럼 제가 믿고 있는 하나의 코드인데 모임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 뭐라 그러더라? 신입이 없어서 그래. 안 팔려서 그래. 이게 다 통해. 모임이 막 싸우잖아. 텐션이 안 오르잖아. 저거 안 팔려서 그래. 이게 다 통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책을 통해서 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약간 버릇인데 어떤 뭐 이성애적 그런 관점이 너무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우리의 이제 게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또 나타날까. 그 우리 선규님이 그 써주신 그 책 리뷰에 윤리라는 대체어가 너무 그 쾌감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윤리를 좀 얘기해보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게이 생태계가 남자들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애를 소비하는 그 심리 중에 하나가 남자도 본단 말이야.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코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제가 필요한 거야. 세미니즘? 페미니즘. 미안해요. PH. 아니 페미니즘. F 발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입술이 안 닿나? 입술이 아니 이빨이 닿나? 하여튼 필러 좀 맞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를 이제 여자를 가학하는 컨텐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남자를 갖다 가학을 하는 거야. 대신 남자를 여자로 바텀으로 만들어서 공수 개념으로 그 남자도 보는 거야. 나의 어떤 이 좀 거친 남성성을 표현해줄 수 있는 장르물인 거지.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는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남자가 비애를 보는 거야. 심리가 그런 거라고. 너무 야하잖아. 그런 야하기만한 B급 BL도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런 어떤 남성성에 대한 다채로운 표현 신기하다. 그런 심리로 있을 때 진짜 다양하게 본다. 많이 봐. 폭이 너무 이렇게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것 같아. 맞아요. 백신은. 그래서 BL물에 유독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가학물, SM, 맞아요. 폭력, 뭐 집착 관공이란 단어도 요즘 대중어가 됐는데 그거 되게 머글들이 모르는 단어인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바텀한테 미쳐서 막 난리치는 또라이 그 탑을 말하는 표현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윤리 얘기가 나와서 남초다 보니까 윤리식이 좀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어플 하다 보면은 스토킹이라든지 스토킹을 당했는데 안 무서워해 친구가.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즌 1, 2 파케 에피소드에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고향만 가면은 쪽지 한 애가 있어. 이렇게 얼굴 올리니까. 그러니까 위치 기반 어플에 얼굴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굉장히 리스키한 건데 네, 리스키하죠. 그것 때문에 사실 모든 틴더나 남녀 만남 앱은 여자들이 적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든. 사실 지금 잭디가 아마 보완이 됐는데 위치를 바꿀 수도 있었어. 그러면은 얘가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위치 옮겨. 무슨 포켓몬고냐고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경각심이 없었고 적죠. 네, 사실 적죠.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집 주소를 띡 보내서 불러가지고 그치. 물건 빨고 네. 와 이게 진짜 좀 나는 이제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좀 뭔가 윤리의식이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거친 것도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어떤 섹슈얼적인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거를 뭐 마조니 뭐 이런 단어로 포장하기보다는 좀 이 바닥의 전반적인 좀
그런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저는 뭐 이제 네이버나 그런데 이제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게 이제 성인 웹툰 광고가 이렇게 뜨잖아요. 보통 많이 뜨죠. 네, 그래서 뭐 그거 보면은 이제 남녀인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몽둥이질 좀 해야겠다. 약간 의미심장한 이렇게 단어들 이렇게 써서 약간 이제 그리고 또 약간 좀 비윤리적인 약간 이제 뭐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 이미 유부녀를 건든다든지 뭐 유부남을 건든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비윤리적인 게 굉장히 좀 이제 야릇하게 다가온다는 거를 마케팅 쪽에서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쓰고 그게 또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흥미를. 유부를 건드리는 게 왜 비윤리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여튼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전 이미 시즌 1, 2에서 막 나갔다. 이미지가 걸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난리 나고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 나가리지.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금지된 거를 하는 것으로부터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인간에게는 약간 본능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하나는 저 약간 좀 프로이트주의자인데 어쨌든 우리 다 거세된 상태거든요. 그의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꼬치가 없어 우리는. 꼬치가 모든 전 지구인이 꼬치가 없는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꼬치가 없는 거를 감추고 싶거나 난 꼬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외로워서 그래. 그 외롭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꼬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히스트를 때리면서 때린다는 것이 사실은 얘가 뭔가 얘는 없는 애야. 꼬치가 없는 애야. 근데 없는 애를 때린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나도 없어. 난 없는 자기 폭력이네요. 그렇죠. 나는 없는데 똑같이 없는 애를 때림으로써 얘는 진짜 없는 거고 나는 사실 있는 거야라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고추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팔로스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상적인 어떤 무엇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데아랑은 다른 느낌.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중심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맞는 쪽은 왜 맞느냐 했을 때 맞는 사람은 이거예요. 때리는 그러니까 사디스트가 나를 때릴 때 내 꼬추를 가져가려고 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있는 거야. 내 환상 속에 나는 있는 거야. 때려봐라 떼지 나 때리고 가져가봐 이 새끼야. 이렇게 떼지겠냐? 얘가 더 격렬하게 때릴수록 이 새끼 내 꼬추 탐내는구나. 나는 그래 내 건 온전히 붙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자위를 하는 거죠. 자위를 타자로 서로 자위를 하는 거죠. 재밌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다 없습니다 우리 고추 다. 다 외로워서 그래요. 약간 저는 이런 패티시로 예를 들면은 그런 뭐 마조나 그런 세디즘이 제가 되게 꽂혔던 그 생물학 교수가 말했던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그 DNA나 이런 게 수십억 수조 마리의 미토콘드리아들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 토론은 유명하잖아요. 자유의지냐? 근데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식민지인데 나는 이 몸이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데 걔네들의 집단 의지냐? 근데 어떻게 이거 자유의지를 어떻게 논할 수 있냐? 이런. 그리고 실제로 실험도 뇌 신호가 이미 일어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뇌파가 먼저 쏘잖아. 그럼 뇌가 자유의지인지 그 뇌를 명령하는 건 누구인지 뭐 이런 토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패티시는 그냥 우연히 발견된 어떤 특정 그 미토콘드리아의 반응에 불과하냐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 내가 뭐 남자도 동성애도 마찬가지야. 그냥 어떤 뚱뚱한 남자가 비볐는데 왜 이렇게 좋지? 나 뚱식이네. 깨달은 거야. 맞아. 반대로 동성애자들도 어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자가 몸을 비볐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 나는 그렇게 보거든. 단정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서. 좋아요. 친구는 무조건 단정. 야, 니랑 데이트하는데 걔가 핸드폰을 계속 봤으면 네 마음에 없는 거야. 바로 단정을 해버려.
뭐 아닐 수도 있지. 어. 코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야, 그 네가 뭔데 판단해? 그렇지. 그건 둘이 맨날 토론을 하는데 어. 그냥 패티시건 뭐건 그냥 나의 어떤 수많은 세포들의 생리 반응인 거지. 그거에 이름을 그냥 뭐에 붙이냐로 싸우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거의 완전 공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쾌감을 주는 버튼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버튼이 뭐냐? 고추냐? 맞아. 그렇죠. 구멍이냐? 그렇죠. 네. 맞는 거냐? 넣는 거냐? 그거 때리는 거냐? 뭐 훔치는 거냐? 그래. 그 버튼인데 버튼이 뭐냐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글에 썼던 거에는 번식이랑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쾌감은. 사실 그렇죠. 쾌감을. 근데 원래 DNA가 번식 때문에 쾌감을 만든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흰동가리도 말미잘에 고추를 비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좀 많아요. 그런 사례가 실제로. 태아도 한대요. 자위를. 그 생식기가 없는데 어. 거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것도 일종의 자위. 성기기. 네, 그게 나오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실제로 그 교육론에 나오는 그 어린 아기들은 똥 싸고 오줌 싸는 걸로도 쾌감을 쾌감을 느끼잖아요. 느끼는 거죠. 예, 그렇죠. 배출의 쾌감을 네, 느끼기 네. 때문에 항문기, 뭐 네. 구순기, 네. 그런 남근기. 거를 보면은 난 처음에 그래서 게이들의 어떤 애널섹스가 그 태아기 때 그게 발달했나? 그 배출 쾌감기가 그 발달했나? 나 약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 했었어요. 그거의 상위 호환인 거지. 성인 때는 더 이제 기술적으로 즐긴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 친구 사례인데 이거는 제 동갑 친구 사례인데 네. 이제 본인도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거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였다는 건데 뭐였냐면은 초 3, 4 때 그 학교 이제 초등학교 철봉 있잖아요. 철봉에 이렇게 이제 그 고추를 비비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고, 그러니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철봉에 이렇게 비비면은 기분이 좋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 집에 와보면 팬티가 약간 젖어 있어. 프리컴이 나온 거지. 나온 거고.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10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와서 돌이켜 봤더니 아 이게 그거였구나. 성감대를 자극한 거였구나. 근데 그 10살 나이에도 그거를 그냥 이 개념은 모르지만 감각적인 건 알잖아. 이게 좋다라는 거. 아무것도 모를 그쵸. 때 해봤는데 좋았어. 그걸 되게 반복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철봉달 알잖아, 근데. 그런 게 철봉달. 유명해요 이거? 유명해. 그 몽정기란 영화에 나오고 애들 단체로 철봉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왜 철봉일까? 비빌 수 있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비빌 수 있는 것이 거기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네. 이거는 좀 TMI 부끄러운 가볍고 힘이 좋은 편이어서 그 탈출놀이라고 아세요? 알죠. 저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 저기 눈 감고 하잖아. 나는 1등이었단 말이야 동네에서. 왜냐면은 미끄럼틀 성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 반칙이지. 아니면은 미끄럼틀 밑에 매달려 있거나. 이게 철봉달의 핵심은 비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비비는 게 아니에요. 뭐야? 그 알고리즘을 알아. 뭔데? 나는 내가 복근이 왜 생겼는데 어릴 때. 유명했어. 그러니까 초중딩 때 복근이 있는 애는 전국에 그러니까 학교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애들 맨날 내 배 만지러 왔거든. 그때 더 즐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철봉달의 알고리즘은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면은 철봉이잖아요. 네네네. 땡겨서 다리를 올릴 때 거기가 눌려. 전립선이?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손 없이 사정이 돼. 바텀들처럼. 그치. 그러니까 바텀들의 바사가 있는 거야. 바사 많죠. 유니콘이 아니야. 네. 그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철봉 비비기로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비비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근데 전환 힘이 되게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라면 저 지금 못합니다. 이거 되게 코어가 단단해야겠네요. 턱걸이.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 밧줄 그 특수부대들이 그거 있죠. 난 그게 되게 야하게 보였어. 내 눈에는 그게 쓸리잖아. 쓸리기도 하고 그걸로 그 사람들은 알 거야 아마. 근데 실제 운동부에서는 이거 철봉달 유명했어. 철봉달은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렇구나. 네. 새로운 걸 알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산으로 갈 뻔했다. 그러니까 거의 약간 시즌 2처럼 지금. 맞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채통을 지켜야 돼. 프롬으로 와야 돼. 다시 돌아와서 미끼를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뭐 글토큰 뒤에서도 할 거지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에이리 프롬만의 사랑을 이제 정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들은 그거 윤리 아니더냐 현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엔 이게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을 테니까 경험적 한계도 있을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독서 가이즈가 제가 2025년도 올해 독서 코드를 지식의 저주로 했어요. 지식의 저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리타분한 제가 쓴 긴 글이.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괴로워. 이게 사실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나온 개념인데 아이언맨이라는 주인공이 지구를 지키려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 최고의 방패, 최고의 칼을 만들었는데 결국엔 뚫려. 그냥 그 공황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그 타노스가 야 니만 지식의 저주 걸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다. 제가 그걸 꽂혔거든요. 그 타노스라는 빌런도 자기도 자기 엄마 아빠 침략당해 죽었고 내가 선택한 거는 우주의 생명체 절반을 날려버리겠다. 자원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빌런. 그게 이제 지식의 저주를 자기 딴에는 파헤치는 방법이었던 건데 그럼 게이들은 지식의 저주를 어떻게 파헤칠까가 올해 코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시계의 저주라고 말을 하는데 시계의 저주. 그러니까 시기랑 사랑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게이 철학자가 좀 나와서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제발 식 좀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좀 섹슈얼 에로스만이 사랑은 아닌 거고 네.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전 사랑은 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이 식이라는 거는 약간 생물학적으로 또 들어가는데 왜 나는 특정 원식만 보면은 한장 하나. 옥시토신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엔돌핀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가. 그게 버튼이죠, 뭐 버튼. 그러니까. 그 얼굴이 버튼. 이게 나 이 버튼이라는 걸로 이게 부족해. 부족해? 뭔가 좀 더 다른 맥락이 있어. 맥락 알고리즘을 알고 싶은. 나 이게 너무 싫은 거야. 본인한테 결여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맞아. 뭔가 그게 식으로서 발현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나랑 닮았는데 내 상이호한 얼굴 버전이야. 뭐 이런 걸 수도 있어. 나 진짜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외형적인 닮은 거를 찾는 느낌도 좀. 그렇구나. 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는 제 나름대로 했지만 개념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왜 난 시계의 노예인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시계 네. 노예인가? 나는 성욕도 높지 않고 초식탑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정신적인 그런 거 원하면서도 가끔가다 완식을 보면은 그러니까 완식이랑 섹스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뭔가 합의를 하고 싶어. 지독하게 얽히고 싶은 거지. 합의를 하고 싶어. 합의 맞아요. 네. 저도 약간 이게 그냥 이제 이쪽 모임에 나오기 전에는 되게 약간 성적인 그런 거 별로 요구가 없었어. 강했는데 강했다. 네, 그런 요구가 강했는데 우리 이제 모임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히 좀 이렇게 줄어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하고 뭐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풋살하고 이제 막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치.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이제 어떤 걸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약간 이제 또 이 사람하고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보여지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약간은 생긴 크진 않지만 약간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을 정의를 저도 이제 사실 네네. 덱시님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픽하는 건가? 아니면은 누구든 그러니까 크게 상대방이 크게 누구든 상관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건가? 요 이제 두 개의 어떤 밸런스 게임 안에서 뭐가 좋은 사랑일까? 그런 고민은 사실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우리의 행태를 본다면은 전자가 맞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픽하는 거지. 어플이든 뭐든 간에 픽하는 건데 그럼 내가 잘 픽하는 게 사랑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포인트 내 버튼을 눌러줄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 건가? 제 베스트는 내가 픽한 애가 내 버튼 눌러주는 게 맞는 거야. 내 버튼을 눌러줘. 이건 건데 이게 사랑이라고? 약간 좀 허무하잖아. 그렇죠. 그게 있죠. 짜쳐. 거기에 대한 공허함이 있긴 네. 있죠. 그래서 지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상대가 내 버튼 눌러주든 말든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고 싶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고 싶을 만큼 발전하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데아인가? 라는 고민은 사실 저도 있어요. 답은 아직 나도 모르겠다. 정도인 거고. 약간 말씀하신 거를 제식대로 표현하면은 그 사랑이 수렴이 아니라 발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향해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들어가면 명명의 저주 아니에요? 그쵸. 이름을 지어서 이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쫓아가네 막 신기루를 쫓는 거잖아. 산타클로스 있다 없다. 그거잖아. 네. 약간 그런 좀 명명의 저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랑은 원래 없는 거야. 그냥 섹스와 관계밖에 없는 건데 맞아. 이름을 붙인 거야. 맞아. 섹스와 관계는 사랑이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기만이란 단어를 되게 자주 남용을 많이 하는데 그 왜냐면은 성균이도 쓰셨더라고. 기만 따옴표. 그쵸, 기만을 되게 싫어해요. 기만하는 거를? 하는 거를. 나도 기만을 많이 하고 살겠지만 예를 들면 차은우한테 잘생겼다 했는데 저 잘생기지 않았어 하는 건 기만이거든. 겸손은 아니고. 적당, 그러니까 겸손을 넘어서. 넘어섰어. 그러니까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법정에서 또 박사한테 당신은 생물학에 저명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죠 했는데, 저는 생물학에 많이 아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상대적인 좀 기만이다. 그런 상황에,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좀 어디까지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될지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사랑이 도대체 뭐고 없는 건가 왜 없는 걸 우리 쫓지 도대체 시기라는 건 정말 생물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전부인가 약간 요런 좀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없을 수도 있죠 뭐. 그냥 진짜 버튼이지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네, 사랑이라고 네이밍을 카피라이팅이죠. 사랑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 사랑보다. 네, 이게 사실 이것도 소외예요, 소외.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네. 신이라는 이름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죠, 사람. 이게 이제 내 문제인데 이러다가 이 토론이 허무주의로 빠져버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쵸? 네. 뭐든지가. 네, 왜냐면 답이 없거든. 네. 네. 근데 성균님 그 리뷰에 1번이 네네네. 저도 이게 보면서 그 내용이 생각이 났던 건데 진짜 약간 좀 인상적이긴 했던 게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연애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를 가장 좀 많이 담론을 갖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부르면서.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인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배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크게 다른 게 또 결혼이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그 성숙한 결과물이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타인과의 관계를 바람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면서 오히려 인류애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게 보이긴 했어요. 그거 맞아. 그래서 어쨌든 프롬은 그런 양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되게 애매한 게 사랑이 80억 인구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한 명만 사랑하고 사실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한 명과 결혼하겠다는 건 나머지 79억 9,999만 9,900명 안 좋아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멍청해. 이거 사랑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저도 사실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유부를 건드리는 게 왜 비윤리적이야? 생물학적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생물학적으로는 바보야. 아니 애초에 그 뭐냐 노동력이 이제 그 애기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그 가족이 노동력이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쵸. 인위적으로 불과 100년 전에 일방적으로 그냥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단위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고대부터 물론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다산이 곧 그거의 국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쪽 모임에서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꼭 나가는 이유도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독점하면서 타인들의 시선이 좀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느끼면서 헤어지면은 헤어지고 나서
그런 회원들과의 관계성이 이 사람과의 독점적인 관계 이전으로 돌아간 돌아가기 거죠. 쉽지 않아지니까 그 시선을 못 견디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명쾌하긴 한데 보통 바람 피면 나가요. 아 바람 펴서. 안 좋게 헤어지면 나가고 깔끔하게 헤어지면 남더라고요. 깔끔하게 해주면. 깔끔하게 헤어지면 날 남아. 네. 아. 남아.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가능해요. 합의 이혼. 합의요. 합의 이혼. 소송 말고. 소송 말고. 소송까지 가면 보통 나가야 하면 아. 둘 다 나가거나. 실제로 제가 하는 이제 모임에서도 합의 이혼하고 둘 다 그 모임 안에서 만나서 사귀었고 그걸 다 공지했어요. 공지했는데 이제 한 반년 이제 최근에 헤어지고 그걸 또 공지하고 남아 있더라고요. 둘이 잘 싸우고 건전하게 잘 싸우고. 모임에서나 좀 고백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에서